2015년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교사가 정교사의 수업을 참관한 다음에 김교사가 작성한 참관일지, 그리고 정교사가 작성한 수업 소감문의 일부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문을 보는 게 아니라 먼저 문제를 봐야겠죠. 자, 위에 수학과 전찰 일지를 볼 때 정교사의 수업에서 학생들이 사용했을 추론 유형을 적고, 그리고 추론 유형의 특성에 근거하여 기억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 제시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추론 유형이면 우리가 두 가지를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기납추론, 그리고 유비추론, 유추죠, 유추. 자, 그러면 기납추론이라는 것은 뭔가요? 기납추론이란 것은 어떤 이렇게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고 여기가 명제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사례에 대한 이 명제가 참임을 일단 보이는 거예요. 이 사례를 볼 때는 어떻게 한다? 바로 관찰, 아니면 실험 이런 걸 통해서 사례를 본 다음에 이 명제에 대해서 사례가 참이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례가 속한 이 범주에 대해서 이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게 바로 기납추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납추론의 이런 의의는 뭔가요? 기납추론이 왜 좋나요? 바로 수학적 풀이를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문제 해결에 도움도 줄 수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유추는 뭔가요? 유추는 A와 B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자, 근데 A랑 B는 유사하다고 합시다. 자, 근데 A에서 인정되는 성질이 바로 PA라고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와 B는 유사하니까 이 B라는 성질이 바로 B에서도 성립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의 바로 의의는 뭔가요? 유추의 의의는 바로 문제풀이에 이제 해결책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런 게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기납추론과 유추에 두 개 다 해야 되는 한계점이 존재하죠. 한계점이 뭔가요? 바로 이렇게 기납추론과 유추를 해서 얻은 명제들은 수학적 풀이 발견과 문제 해결에는 중요한 이제 풀이 도구가 되지만 바로 우리는 무조건 정당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정당화 과정이 왜 필요하나요? 무조건 얘네가 가지고 낸 이런 풀이들이 무조건적으로 수학적 참은 아니기 때문에 정당화 과정이 필요하고 연역적 증명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연역적 증명이 이제 수학적인 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고 우리는 어떤 사례를 관찰해서 어떤 명제에 참이 보이는 거면 기납추론을 의심할 수 있고, 이런 A와 B 두 가지가 나와서 A에서 인정되는 성질이 유사한 B에서도 인정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유추를 떠올릴 수 있겠죠.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교사는 도입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제시하여 동기 유발을 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연속한 홀수의 합은 어떤 수의 제곱이 될까라고 발문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쭉 더했습니다. 자, 탐구 과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은 탐구 과정 아래에서 특수한 몇몇 사례를 조사하였다 했습니다. 자, 지금 특수한 몇몇 사례를 조사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벌써 A랑 B가 나오고 이 유사한 것들끼리 관계가 보는 게 아니고 사례를 조사했으니까 기납추론에 좀 더 가까워졌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렇게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학생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관찰로부터 새로운 추측, 이것을 발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추측, 발견하였다. 자, 그러면 우리는 벌써 이게 바로 기납추론을 의미하고 있구나라고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런 사례들을 관찰함으로써 이것을 발견한 거죠. 수학적 풀이를 발견했기 때문에 기납추론이 됐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발견한 다음에 우리는 원래 정당화 과정을 원래 거쳐야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항상 참은 아니니까요. 이게 참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요. 자, 정교사는 근데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하여 탐구 과제에 대한 수업을 계속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서술해 보도록 합시다. 자, 추론 유형은 바로 이렇게 기납 추론이라고 우리가 적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추론 유형의 특성에 근거하여서 기억의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죠. 자, 특성의 이유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단순합니다. 수학적 풀이의 발견 이런 게 있을 거고 정당화 과정이 꼭 거쳐야 된다라는 게 있겠죠. 자, 근데 이 n제곱을 발견하고 발견 이후에 정교사는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하여 탐구 과제에 대한 수학을 계속 진행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정당화 과정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없는 거죠. 자, 근데 왜 없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수학적 기납법은 자연수에 관한 이 일반적인 명제에서는 연역적 증명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정당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학적 기납법으로 정당화 과정을 이미 거쳤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연역적인 증명을 하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기납추론이 이 절대적인 참이 아닌데 우리 정당화 과정을 통해서 참을 발견했다. 이 정당화 과정은 바로 수학적 기납법을 사용되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수업 소감문에 대해서 미은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예를 하나 제시하는 거겠죠. 자, 자신이 관찰한 구체적인 사례로 공통점을 추출하여 새로운 추측을 잘 이끌어내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좀 아쉬운 것은 바로 요거. 성립판을 보여주는 것을 지금 뭘로 보여줬다?
바로 시각적인 모형으로는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잘하긴 했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수로 이 형식적인 이 기호로만 표현을 하고 바로 시각적인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하나, 지금 구체적인 예를 하나 제시하라고 했죠. 자, 그럼 예를 제시해 봅시다. 자, 처음에는 1이고 1 더하기 3, 1 더하기 3 더하기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공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공이 이렇게 3개 있다고 했을 때 제가 다른 곳에다 그리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이렇게 공이 하나, 그리고 공이 3개. 이렇게 하면 3을 더한 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2, 3, 4, 5.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첫 번째로 1을 더했고, 1이고, 그리고 여기는 3을 더했죠. 여기 3을 더했죠. 그리고 5를 더했죠. 5를 더했죠. 그리고 여기 테두리를 또 해주면 또 7이 되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죠. 자, 7까지만 해볼까요? 7 하면 이렇게 1, 2, 3, 4, 5, 6, 7.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네모 아니고 이거 동그라미다, 동그라미. 자,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이 이해를 더 도울 수 있겠다. 이게 바로 구체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